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 의사 닥터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이 1등 하는 거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1등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이 오시나요? 바로 운동 안 하는 걸로 1등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진짜 안 하는 걸로 1등 하고 있는 건데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란셋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공신력 있고 신뢰도 높은 의학 저널에서 각 나라의 청소년들 필요한 만큼의 신체 활동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가 97%가 여자 청소년들은 필요한 신체 활동을 채우지 못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1등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여자분들 진짜 운동 안 하세요. 신체 활동도 진짜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온 5, 60대 여자분들을 진료를 많이 보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삶이 괴로운 삶들이 있어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근육 없는 여자들의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까지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얼만큼 근육이 없나, 그렇게 근육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요, 우리는 이제 동물이니까 태어나면 성장을 합니다. 성장과 발달을 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 근육이 한번 맥스를 찍어요. 최대치를 찍습니다. 근육량, 근력, 근육세포, 최대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가 물론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면 더 천천히 떨어지죠. 근데 이제 어쨌든 최대치를 찍고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자만,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우리나라 여자만 최대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일자 같은 그런 근육량 보이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떨어져요. 꼭 반성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게 두 부류인데, 이러면서 체중까지 나가면은 정말 최악이고, 말랐는데 근육이 적어서 알고 보면 지방이 많은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나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반성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는 건 더 괴롭습니다. 중년 이후에는요. 그래서 이 근육 없는 여자들이 정해진 길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근육이 진짜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일단 첫 번째, 이 체력이 적은 걸로 생기는 불편함들을 늘 달고 살아요. 제가 좀 늘 말씀드리는데, 소화불량, 두통, 생리통, 방광염, 이런 것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고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불편한 상태가 됩니다. 체력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른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서 잘 생기는 편이라 하더라도 관리하고 지낼만 하신데요. 체력까지 안 되면 맨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꼭 체력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나이 되면은 이명 같은 것도 잘 생겨요. 이석증, 이명 이런 것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지만 악화 요인은 분명히 체력 저하 그리고 근력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일단 임신했을 때 체중이 정말 많이 늘어요. 우리나라 여자들만의 생각이긴 한데, 뭐 다른 나라도 좀 그런 분들 있겠지만, 뱃속에 애기랑 나랑 2명이라고 생각해서 2인분 드시는 분들 계세요. 2인분 아닙니다. 1인분만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도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임신하면 약간 우리나라만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만히 있는 분들, 이러면 태아에게도 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걸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지나면 주 2, 3회는 근력 운동도 하시고 유연성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런 거를 꼭 병행하셔야 출산한 다음에도 편해요.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몸이 진짜 아프거든요. 모든 관절이 아픈데 그 관절의 불안정성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근육이 적은 분들이기 때문에
근육이 적은 사람들이 사는 게 출산 후에도 더 고통이 크고요. 거기에 체중까지 늘었다. 그럼 몸이 무거워서 생기는 불편함들이 더 가중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출산 후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쉬셔야 돼요. 막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죠. 산후조리원 2주간 뭐 쉬고 미역국 먹고 누워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만의 문화입니다. 서양 여자들 어떤가요? 그냥 일하다가 이렇게 예약하고 다 와서 앉아 있다가 아기 낳고 오렌지 주스 먹고 과자 하나 먹고 퇴원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만 미역국 먹고 누워 있고 뭐 이렇게 뭐랄까 양말 되게 두꺼운 거 신고 이러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부터 있었던 문화인데 아무래도 근력이 적고 신체 활동이 적기 때문에 이 출산 후에도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직 출산 경험이 없으신 여자분들이라면 반드시 근력도 키우고 운동도 하셔야 출산 후에 고생을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우리나라 여성들 출산 나이가 늦어지기 때문에 더 몸이 아파요. 그래서 꼭 늦게 출산할 계획이신 분들은 더더욱 몸 관리를 하셔야 되고, 몸 관리의 1번은 이 시기는요, 20, 30대 분들은 몸 관리의 1번은 잘 먹는 게 아니고 운동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같은 체중, 얼핏 보면 날씬한 사람들조차도 알고 보면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체중 자체가 별로 안 나가는 것이지 체지방률은 아주 많이 있는 여자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점이지만 마른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원래 당뇨는 뚱뚱한 사람들이 생기는 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말랐는데도 당뇨 있는 분들 계세요.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비만인 사람과 똑같이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생긴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더 안 좋은 게요, 근육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약도 빨리빨리 개수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인데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우울증 발생도 훨씬 많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 자살률도 1위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울증도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때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실 텐데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거지 정신만으로는 몸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정신력은 한계가 있어요. 정신력은 젊었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정신력으로 계속 하다 보면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꼭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폐경 된 다음 이야기인데 폐경 이후의 증상도 훨씬 더 크세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왜 관절통이나 우울감이나 짜증 이런 것도 폐경 증상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동안 운동 안 하셨다 하더라도 폐경이 됐을 때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조절이 잘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을 꼭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더 나이 들면 생기는 문제인데 진땀이 잘 나요. 식은땀도 나고요.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통수에 땀이 많이 나고 더 심한 분들은 이제 등까지 땀이 난다, 진땀, 식은땀 난다 하는 경우 있는데 이게 내 체력이 안 되는데 몸을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한의학이나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마치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그 균형이 안 맞는 병이다, 아니면 뭐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요거는 그런 병이 아니고 이건 그냥 증상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체력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니까 뭐 이런 걸로 해서 한약을 드시거나 먹는 거를 조심하시거나 이럴 거는 없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근본적으로는 체력이 안 되고 근육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분들은 운동도 잘하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해진 길들이 있어요. 근육이 적은 분들은 이미 연구에서 골다공증, 심장병, 사망, 뭐 감염질환 다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습관화하셔서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운동을 시간 내서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는 그냥 산골에 살았거든요. 강원도 두메 산골에 살아서 집 뒤가 항상 산이 있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맨날 뛰어다니고 운동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20분 거리를 걸어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이니까 1학년이니까 막 30분씩 걸렸는데 그냥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꽤 많은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20대 이후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죠. 운동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도 운동하고, 이거 잘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육아도 하고 있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서 있을 때,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서 있거나 아니면 설거지 할 때나 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발을 최대한 이렇게 오므려서 팔자가 안 되게 약간 오므리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텐데요. 이렇게 오므리면요, 골반 부위 그리고 복부 부위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골반,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항문에 힘을 딱 주고 그렇게 선 상태로 집안일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단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는데, 계단 올라갈 때는 이게 발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반씩만 걸쳐 가지고 가지 않고요, 발 전체를 다 계단에 얹고 발꿈치 힘으로 몸을 올려서 걷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르게 걷는 계단 오르기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엉덩이, 허벅지 뒷면에 힘이 들어가요. 그거를 느끼면 제가 바르게 걷고 있구나, 발꿈치로 몸을 올린다 생각하고 계단 오르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일이 있을 때도 바른 자세, 아까 말한 바른 자세가 결국에는 발꿈치 힘으로 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펴고 그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다리를 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특히 무릎과 무릎 사이에 책을 끼우거나, 이제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끼우지 않아도 힘이 들어가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 같은 거 끼우고, 책벅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책을 끼우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허리가 펴지고, 그 다음에 골반, 복부 부위,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항상 있으려고 노력하면 이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꽤 많아요. 그래서 좋고, 그 다음은 이제 시간을 내셔서 할 만한 것들은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항상 대부분 시간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상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겠는데, 기억하실 거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칭, 그리고 옆에 몸이 이렇게 구부정하니까 이거를 필 수 있는 스트레칭, 이 두 가지는 저는 꼭 하고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장요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스트레칭도 좀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요런 스트레칭을 꼭 매일매일 합니다. 연령대별로 알려드리면 20, 30대 분들은 그냥 열심히 뛰는 운동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좀 반드시 추가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년 이후의 분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지거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직 장비의 부족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필요한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요.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